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LNF와 함께 에코프로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요즘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원론적인 부분보다 지금 시장이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그리고 2차전지가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언제부터 반등이 나올 건지 이 구간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디테일한 내용을 다루겠지만 최대한 이야기 쉽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LNF는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근데 후발주입니다. 후발주라는 건 지금 2차전지는 테마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테마라고 해서 뭐 잡주다, 허상이다 이런 게 아니라 과거하고 좀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정말 뜬구름을 잡는 내용으로 정말 시세가 급등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세가 급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뜬구름을 잡는 그런 이유가 존재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개선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필요한 어떤 이유가 있기는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과거에는 뜬구름을 잡았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뜬구름이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청사진이 그려져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시세에는 실제 실적이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에코프로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이렇게 2020년 초에는 이 시작 지점이 여기 10,000원이 채 안 되는 가격대였어요. 그러면서 자, 보세요. 올해는 150만 원까지 올라갔지만 15만 원대 구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0,000원부터 15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이게 뜬구름을 잡지 않으려면 실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요. 근데 에코프로가 이때 실적에 대한 확인이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실제 주가는 1,500%가 올랐는데 여기 보세요. 하락했죠. 15만 원부터 6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60% 이상 빠졌다고요. 근데 이때 2차전지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치가 나빴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보통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요즘에 그게 존재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건 굉장히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이라기보다 주가를 두 구간으로 나눠서 뜬구름이라기보다 좀 꿈을 꾸고 가는 구간, 즉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꿈이 있는 그런 구간, 그렇죠. 그 내용이 이 첫 번째 파동에서 진행이 되고, 여기서는 실적은 증가는 하기는 하지만 주가의 상승폭이 워낙에 가파르기 때문에 주가를 대입하면 실적에 대한 부분이 많이 조금 초라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먼저 올랐고, 그렇죠? 이 얘기가 핵심입니다. 주가는 먼저 올라갔고 여기 조정인 구간에는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실적은 서서히 올라가고 주가는 빠졌으니까 만나는 교차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린 이걸 바닥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반등을 확인하면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저가에 잡지 말라는 겁니다. 저가에 잡으려고 하면 틀려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엄청난 자금력을 가지고 또는 자금 계획을 세워서 내가 저가를 지속적으로 공략을 해 나간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확인하는 과정은 60일 이평선을 돌파해야 된다, 20일 이평선을 돌파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모든 내용은 다 없애버리고요.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시세가 발생했는지를 보는 거죠. 그게 얼마나 많이 올랐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1차 파동인 꿈을 꾸고 있는 단계가 지났는가, 꿈을 꾸고 있는 단계가 지났으면 실제 실적에 대한 확인이 되겠는가, 여기까지만 딱 보면 되는 겁니다. 이 시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실적보다 주가가 빠르다는 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자, 지금 이야기한 내용을 토대로 LNF를 그대로 제가 붙여갖고 이야기를 드리면, 자, 보세요. 20년과 21년까지는 LNF도 에코프로만큼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쭉 지나가니까 어떻게 됐나요? LNF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쵸? 그리고 20년까지의 이 상황을 보더라도 보세요. 어떻게 됐나요? 등락폭이 LNF가 훨씬 더 적어요. 그쵸? 이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등락폭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30% 조정받았는데 에코프로는 60% 정도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 내부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코프로는 이때 주가 조작에 대한 내부자 거래 의혹이 있었을 때였고, 그쵸? 근데 그런 부분이 감안했었을 때는 여기에 뭐가 발생하나요? 생각해 보세요. 매물대가 더 많이 쌓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무시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실제 2파가 진행되는, 즉 꿈을 꾸는 단계를 지내서 2파 실적에 대한 확인이 되는 그 구간에 들어서는 이 매물대가 전혀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신고가를 만들어요. 근데 보세요. 에코프로가 움직이는 상황에 맞춰서 LNF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 나오죠. 이렇게. 근데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시세의 폭이. 이것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대장을 해야 된다. 근데 대장에 대한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150만 원까지 15배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해석은요. 10,000원대부터 15만 원까지는 꿈을 꿨다.
그쵸? 여기서는 실적이 좋아졌지만 실적을 확인했다. 그러면 둘 다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에는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에 주가가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먼저 움직였다는 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3년도에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LNF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요. 이건 왜 그럴까요? 실적에 대한 확인이 에코프로가 더 앞섰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실적을 보고 매수할 때가 있고, 그리고 꿈을 꾸고 있는, 즉 앞에 성장 산업만을 가지고 매수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구분을 짓는 건 첫 번째 파동을 보면 되고, 그 첫 번째 파동이 시작돼서 정말 이런 대시세, 20년과 21년도에 대시세가 발생하는 건 모든 부분이 다 신고가부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LNF의 상황은 어떨까요? 2차 전지가 성장 산업이라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성장 산업의 구조를 유지해 가기에는 어떤 특정한 정부 정책의 지원이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앞서서 생각하는 모든 건 예상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을 제가 앞세워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여기서 프리미엄을 덜 받았고 에코프로는 프리미엄을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프리미엄을 덜 받은 LNF가 주가가 먼저 빠졌고, 그리고 에코프로는 프리미엄을 더 받고 주가가 고가 대비해서는 LNF보다 비슷하거나 더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매수할 때 어떻게 매수해야 될까요? LNF를 먼저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장 산업군이라는 게 유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성장 산업군이 유지가 되는 건 정부 정책의 방향을 봐라. 이게 끝날 수 있는 건가? 그쵸? 그게 뭐예요? 친환경이에요. 그쵸? 친환경은 뭐예요? 공감대가 형성하는 겁니다. 자,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LNF는 지금 매수 구간에 들어왔다. 그런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확인하고 매수하자. 그쵸? 다 먹으려고 하면 다칩니다. 그쵸?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만 먹어야 돼요. 반드시 그 내용을 기억하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가격대가 어디까지 왔는가입니다. 그리고 성장 산업에 대한 인정, 그쵸? 그리고 난 이해, 이 부분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도할 이유가 없다. 이제 더 이상은.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3분기 실적이 안 좋습니다. 고가에서 막 공매도 쳐요. 그쵸? 이 공매도 치는 거 나중엔 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산업 자체를 정부 단에서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정부 단에서 끌어올렸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장기간 진행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쪽 시장에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쵸? 물론 LNF가 가지고 있는 악재들이 있기는 있죠. 테슬라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테슬라가 어떤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리고 그만큼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효율을 높이는 가격 전략을 만드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LNF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온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주가에 빠져요? 먼저 올랐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빠지고 실적은 올라오는 교차점이 있습니다. 그 교차점을 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가격을 추적해야 돼요.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왜 가격을 추적해야 되느냐? 가격이 올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구간을 우리가 무한정 잡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고가에 물려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 너무 잘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보다 성장에 대한 부분을 믿는다면 지금은 이제는 매수해야 될 때가 왔고요. 그리고 무분별하게 매수하지 말고 철저하게 가격을 앞세워서 매수를 하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그 내용을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왔는데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LNF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릴게요. 최소한의 성의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LNF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내용 정리합니다. LNF는 2차 전지 소재주입니다. 그쵸? 소재는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쵸? 근데 이쪽에서의 1등은 에코프로는 맞아요. 근데 에코프로는 지금 너무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LNF는 가격이 싸요. 싸면 싼 이유가 있다고 하죠. 근데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이에요. 2차 전지는 성장 산업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쪽의 사람들은 평가가 너무 많이 받았다. 그렇죠? 그 얘기를 80만 원대도 있고 90만 원대도 있고 150만 원가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60만 원, 70만 원이에요. 실적은 그만큼 누적돼 가고 있다. 비교치가 낮아진다는 거지 실적은 누적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미래 가치, 즉 PER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장부 가치를 반영합니다. 그걸 PBR이라고 해요. 그렇죠? PBR은 점점 낮아질 거예요. 왜? 자산이 쌓여가니까.
물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양극재는 쇼티지가 날 거예요, 앞으로. 그렇죠? 예상치도 나와 있는데 그 부분보다 지금 중요한 건 쇼티지가 날 거라는 거고, 쇼티지가 났을 때의 상황은 갑과 을이 뒤바뀌는 상황이 될 겁니다. 정말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매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 이유가 없으니까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고요. 제가 모든 분들에게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LNF의 시세 시작점, 그리고 LNF가 하락하는 지점, 이건 모두 다 신고가 그리고 신저가, 그렇죠? 고가와 저가에서 결정이 됩니다. 시작점이 신고가와 신저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고가와 신저가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될까? 신고가는 더 올라간다, 신저가는 더 내려가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요, 신고가가 왔을 때는 더 올라가는 이유가 앞에 좋을 부분이 있어서고요, 신저가가 왔을 때 더 내려가는 이유는 앞에 나쁠 부분이 있어서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LNF는 지금 신저가, 그쵸? 에코프로는 아직 신저가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은 하나입니다. 성장 산업에 대해서 믿고 나서 가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만, 아직 대시세 구간까지, 다시 과거에 있었던 대시세 구간까지 들어가려면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그 기간이 아무리 짧아도 1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이 구간 동안 내가 기술적인 내용, 그쵸? 기술적인 내용으로 내가 체크를 하고 싶다 하시면 제가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제가 단기 매매를 포함해서 2차전지 관련된 이야기나 장중 단타나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합니다. 실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3일 연속으로 잡아내기도 했고요. 이런 거죠. 10월 20일 S&T 에너지, 그쵸? 그리고 대성산업, JC현 시스템, 이런 종목들입니다. 모두 다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디테일하게 드린다는 점인데, 이 부분을 응용한다면 LNF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 공부를 하세요. 그렇죠? 지금 무엇보다 중요할 때니까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고, 입장 방법은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제가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링크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건 신고가와 신저가, 즉 선반영 논리에 의해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도요, 신고가 이후에 발생한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23년 연말에 확인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신고가에 대한 매매 전략까지 모든 분들이 다 무료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진짜 중요해요. 절대로 지금 매도할 구간이 아니에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2차전지 관련주들 이제 바닥 구간에 거의 다 왔고, 무엇보다도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한번 나올 겁니다. 그때에 내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마련을 해놨으니까 모든 분들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매도할 때가 아니고요. 무조건 성공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